사업 이야기는 전문 요리사가 자기 목표를 가지고 배달식당을 창업해서 한 발 한 발 성공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식당 계통에선 요리사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음식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고집 또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사업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요리사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죠. 저희 공유주방에 요리사와 분이 입점을 하셔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요리사분들에 대한 생각, 편견을 불과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뒤바꿔 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 배달 식당을 창업하셔가지고 경영하신 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배달 식당을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찜수가 650개, 리뷰수가 이미 650개를 넘어섰고, 또 맛집 랭킹 1, 2위를 다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그분을 처음 뵀을 때 몇 마디 대화에서 이분도 요리사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세구나, 자부심이 너무 세구나, 힘들지 않겠나, 사실 이런 섣부른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또 음식점 안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보고 저렇게 해갖고는 힘들 텐데 뭐 이런 우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내고 월 매출이 거의 3천에 근접하는, 그것도 배달의 민족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깃발도 불과 한 5개 안팎 활용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배달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배달 음식은 퀄리티, 또 아니면 좀 보편적이고 좀 빠른 배송, 또 빠른 조리, 뭐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달 음식에서 퀄리티를 가지고 승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배달 음식은 조리하고 고객한테 도착하는 시간까지 20분 내지 길면 40분 가까운 시간이 이미 소비가 되죠. 그러다 보면 막 조리한 음식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만드시는 요리들이 상당히 맛은 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다 보니까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또 이런 현상도 나오고, 배달과는 조금 맞지 않다. 물론 전체 배달 음식 중에 또 이런 퀄리티 높은 음식들이 성공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퍼센트로 본다고 한다면 10%를 넘지 못하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라는 그 업종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3개월 만에 이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양력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 호주로 유학을 다니셨고, 또 국내 귀국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사업도 벌리셨다가 좀 실패를 맛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신기일장, 호텔, 큰 음식점 등에서 계속 셰프로 일을 하시면서 차분히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분과 대화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는 게 좋겠다, 지나가는 소리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후 정도에 배달의 민족 사임 광장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다 수정해가지고 고쳐놓으신 거예요. 사실 요리사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참 무섭다. 내가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무섭도록 일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그것도 특히 요리사가 이렇게 일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간절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온몸에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왔습니다. 훌륭한 음식 솜씨에 또 그 요리를 즐기고 또 이 요리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전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그때 지적하기를, 물론 지금
이 정도 자리에 올라오시고 또 이만큼 한 3개월 만에 성공하신 게 크지만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다 하고 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이 음식으로 행복을 드리는 분은 하루에 한 50분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메뉴를 만들어서 로드 매장으로 독립을 해서 또 로드 매장 독립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메뉴를 전달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분 앞에서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한다 이런 게 창피할 정도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고 꿈이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임에 대한 얘기들을 더 발전하는 과정이 있으면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내용을 올려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냐 의견을 여쭤봤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과정이 그분의 어떤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바라봤을 때 3개월 동안 이틀 휴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또 음식도 하루 아침 시작을 할 때 약 1시간 반 가까이 정말 음식 주문을 안 받고 정성껏 준비를 하십니다.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본다고 한다면 고객이 음식을 드시고 올린 리뷰를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보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아본 건 이게 처음이다. 이런 리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배달 음식 퀄리티 높은 음식들은 배달 음식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